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봉다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봉다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꽃 향여에 관련된 이야기일 거고요.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발 아무 소리도 녹음이 안 되었으면 좋겠네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돌비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봉다리님. 오늘 그럼 혹시 일부러 사무실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그날 이후로, 어, 제가 어머니 상을 치르고 나서 49제 때, 돌비님한테도 아직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제 집안일을 봐주시는 그 스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예전에 그 아래에 계시던 그 스님이 이제 그 주지 스님으로 계시고, 아직도 저희 집안일을 많이 봐주시는데, 어머니가 부탁을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람은 자기가 가는 날을 대충 아나 봐요. 며칠 아, 전에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어, 둘째 아들 집에 올라오기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아들 집에 가게 되면 다시는 못 올 것 같다. 그 고향집으로 못 올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스님한테. 그래서 가게 되면 내가 그 우리 집에 엮인 그 악귀를 어떻게든 내 데리고 가고 할 테니까 49세, 49제 때, 큰 저기를 액땜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돈까지 맡기셨더라고요. 예. 돈까지 맡기셔가지고 49제 때 이제 일본에 퇴마하시는 분들 이렇게 우리 스님이 어떻게 하셔가지고 49제 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아직 안 됐죠, 49제가. 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네네네. 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돌비님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제보를 하다가 이상하게 그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명절 지나고 나서 안 좋은 일이 계속 있었어요. 집에 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애기 엄마도 친정에 보내고 억지로 제가 보냈어요. 보내고 네. 애들도 뭐 코로나 시국이니까 뭐 어린이집도 못 가고 하니까 억지로 보냈죠. 친정에 보내고 했는데 그날부터 제가 뭐 안 좋은 일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뭐 굉장히 안 좋다는 것보다 계속 장난치는 거죠. 제가 예. 느꼈어요. 옆에 뭐가 있다는 거를 느끼고 있었는데 옥화상이 대놓고 나타나질 않고 제 어머니 영하고 어떻게 뭐 싸우고 있나 다투고 있나 이런 생각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어, 그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 제가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그렇고 돌비님한테도 아니요, 특히 아니요. 우리 예. 우리 화선이님한테도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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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왜 그게 죄송하고 그럴 예, 일이에요. 예. 그거는 절대 그럴 일이 아니고, 그 옥화상이 나쁜 거지. 예, 그러니까, 그 예, 당시를 한번,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가자면, 그 봉다리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때, 이 소리가 예, 들렸고, 제가 거기서 멈췄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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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이 소리가 그 귀신의 예, 소리가 맞는지 정도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이제 입으로. 예. 제가 돌비님한테 이렇게 그 톡으로 얘기를 했지만 네네. 저는 그 소리가 익숙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익숙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난 세월 동안 이제 뭐 제 나이도 대충 아시겠지만 48이거든요. 네. 지난 세월 동안 그 영가가 제 옆에서 했던 짓을 보면 그 소리도 많이 냈고 했었어요. 근데 아, 그날은 이상하게 제가 그걸 듣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해코지를 한 게 아니고 장난친 것 같아요. 너 내 이름 팔아먹지 마 아니면 뭐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옥화상이 장난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집에를 안 가는 이유가 네. 스님이 오셨어요. 저희 집에. 제가 이제 그날 일주일 전에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하고 나서 집에 이제 그날 다음 날 제 닉네임이 봉다리잖아요. 네. 봉다리가 죽었어요. 고양이가. 오? 예. 저희 집에 이제 고양이가 여러 마리 있는데 봉다리, 후추, 소금 이렇게 여러 마리가 있거든요. 아이고, 그것도 예. 길고양이를 데려와서 지금까지 키운 건데 나이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후추하고 우리 소금이는 지금 이제 병원에 맡겨졌고요. 네.
지금 동물병원에 지금 입원시켜는 놨는데, 우리 봉다리가 머리가 깨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후공에서 계속 하악질을 하다가 제가 못하게 새벽까지 못하게 계속 막았는데 하악질을 하다가 그 베란다하고 거실 사이에 이중 유리인데 그게 다 깨질 정도로 머리를 거기다 박았어요. 죽어버렸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하고 정말 저는 고양이를 좋아하고 근데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예. 그날 저녁에 오후에 제가 전화를 했죠. 스님한테 이래를 해서 제가 이런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하니까 이제 그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자꾸 이렇게 옥가상이나 그 악령이 저기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애기 엄마도 지금 오늘도 안 왔거든요. 네. 제가 다음 달에 오라고 그랬어요. 푹 쉬고 어차피 학원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원도 안 되고 하니까 푹 쉬었다 오라고 말만 그렇게 하고 보냈는데 지금 오셔가지고 일단 임시 방편으로 49제 하기 전까지 어떤 저기를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스님 한 3분 오셨어요. 근데 저희 아파트가 층당 2가구밖에 안 살거든요. 예. 2가구밖에 안 사는데 이렇게 소리가 나거나 그러면 안 좋으니까 주변에서 민원 들어올 테니까 조용히 좀 해달라고 조용히 좀 이렇게 부탁한다고 하고 저는 뭐 안 그래도 뭐 내일 또 이렇게 논문 보내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오늘 날 쓰려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아이고. 만난 겁니다. 돌비님하고. 아니, 그 동물들까지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저희 어항도 있는데 어항도 3마리 물고기가 다 죽었어요. 이유 없이. 예. 그 영가나 그 악령들이 데려가고 싶은데 괴롭히고 싶은데 저는 솔직히 그 돌비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귀신을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저는 정말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밝게 살아요. 장난도 많이 치고 정말 그러다 보면 이렇게 나도 이렇게 서로 내 스스로 이렇게 순환된다고 순환되고 깨끗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날은 굉장히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 아이도 죽어버렸지 물고기도 죽어버렸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한계치가 어느 정도 한계치가 와가지고 스님을 불렀는데 오늘 오셨어요. 오늘 오셔가지고 식사 준비해 주시고 집에 이제 키 주고 들어가서 좀 해달라 하고 저는 이제 사무실로 바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카톡을 또 보낸 거였어요. 아까 바빠가지고. 진짜 편안해야 될 공간인 집에만이라도 지금은 못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집에 결계를 했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 보면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어머니가 49세 때 이 아이 그 악령을 어떻게 데려가겠다. 자식들 위해서라도 데려가겠다.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옥불에 들어가서라도 그 악령을 꼭 데려가겠다. 끄집고 가겠다. 뭐 염라대왕 앞에서라도 억지로 불러서라도 데려가겠다 해서 우리 돌비님한테만 얘기를 했지만 제가 적었던 수첩을 어머니가 달라고 해서 얘기를 했죠. 이래서 지난 과거에 내가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었다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니까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져가겠다 해서 어머니 상여 나가실 때 그것까지 해서 같이 보냈습니다. 근데 내용은 제 머릿속에 다 있고 하니까 제가 좀 그런 부분에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이제 스님분들이 오늘 오셨으니까 어떻게 됐는지는 또 시간이 조금 지나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꽃상여 이야기일 텐데 이거는 그러면 어머님에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어머니 얘기는 옥가상이나 어머니 얘기는 49제 이후로 왜냐면 옥가상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너에게 더 가까이 와서 이제 괴롭힐 거라고 해서 저번에 제가 돌비님한테 얘기한 것처럼 49제 전까지는 웬만해서는 안 하려고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그냥 대학 졸업 후에 제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이렇게 동아리 민속 신앙 이 모임이 있었던 그 부분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대학 졸업 후에 심리 쪽으로 이제 심리학과를 다니다 보니까
저번에 얘기했을 때도 제 학교가 대충 어디쯤인지 아실 거예요. 어느 분도 얘기를 하시던데, 저도 그 근처에 학교거든요. 제가 그 근처에 살았어요. 그래서 서울의 중랑구 쪽에 제가 중랑천을 자주 나갑니다. 운동하러 자주 나가고, 혼자 살 때, 그 다음에 여자친구 생겼을 때도 중랑천을 자주 가고, 밤에는 이제 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실습을 네.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민속신앙 그 대학 때부터 친했던 동아리, 저번에 얘기했던 그 장롱 그 어린아이 연가, 그때 그 친구도 같이 그 우리 모임에 다음 카페에 있었어요. 네. 카페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한 명만 봐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테마도 아니고 테마 집단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근데 이 친구는 제가 귀신을 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아는 분인데 한 번만, 그 사람이 무슨 일로 그런 일을 겪었는데 이거 한 번만 봐달라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뭐 이렇게 무당을 부르든 뭘 어떻게 하든 하겠다. 그래서 저는 싫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네. 그 무속인 분들도 아시겠지만 반무당 짓을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인간이 차라리 무당을 선언을 하고 신을 내리면 받으면 좋은데, 저는 신이 없어요. 신이 네. 없고 그냥 그 어떤 계기로 인해서 연가를 보게 되고 냄새를 맡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떤 뭐 상업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그 사람에게 뭔가를 그러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싫다 그랬거든요. 교수님도 그러지는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대학 때. 민간신앙에서 반무당이 정말 그 선무당이라는 게 그거는 거다. 무당은 무당이지만 정확한 지식이 없는 어떤 무당이, 신이 없는 무당이 사람을 그렇게 잘못되게 한다고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저도 네. 그런 걸 싫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 주변에 이제 제가 어떤 연가를 본다는 걸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이래 하면 이러면 어떻겠냐고. 심지어 뭐 로또 번호까지 가르쳐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금 예. 무당도 아닌데, 그러면 저 웃어버리죠. 그런 거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늦가을이었어요. 늦가을이었는데, 그 친구가 한 3개월을 저를 쫓아다니면서 술 예. 사주고 밥 사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싫다. 그러면 직접 대면을 시켜주지 말고 멀리서라도 보게끔 해줘라 해가지고, 그날 제가 퇴근하고 밥을 먹고 중랑천에 나가면 우연찮게 운동하는 것처럼 둘이 와라. 너는 나 모른 척하고 나는 그게 지나쳐 갈게. 그러면서 운동을 시작을 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개를 키웠고, 그때는 고양이를 안 키우고, 네. 개를 데리고 나가려다가 불편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 개를 놓고 가는데, 우리 강아지가 항상 데리고 나가다가 안 나가니까 굉장히 낑낑대더라고요. 네. 그래서 간식을 던져주고 나오는데, 그때부터 제가 조금 느낌이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뭔가 연가를 보러 가게 되면 뭐 냄새라든지 아니면 보게 되면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 자식이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싫은 대색을 하지? 걔가 꼭 나가지 마, 밖에 나가지 마라는 식으로 네. 그렇게 굉장히 앙탈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진짜 막 뜯어 말리다시피 해놓고 그냥 나와서 운동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디쯤 오고 있다고. 그래서 알겠어 라고 가는데, 서울의 중랑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운동하는 코스 자체가 가로등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어느 정도의 뭐 어디쯤 되면은 그러니까 가로등이 조금 적게 있고 불빛이 없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 자리가 네.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한 50m, 60m 전방에 뛰어오는데 둘이 뛰어오더라고요. 뛰는 건 아니고 빠른 걸음식으로 이렇게 뛰어오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한 28을 들었어요. 그 여자는. 네.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그 여자는. 그래가지고 자꾸 뛰어오는데, 제가 반대편에서 이렇게 뛰다가 이렇게 서로 스쳐 지나가기로 했는데, 저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저도 모르게. 네. 다리가 이렇게 서더라고요. 근데 뒤에 그 여자가 뛰어오고 그 옆에 내 친구가 뛰어오는데 굉장히 예쁜 꽃상에 있잖아요. 오? 우리 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꽃상회가 직접 검색하시면 알겠지만 우리 민속신앙에서 꽃상회 굉장히 예쁩니다. 네. 예쁘고 이렇게 그게 사람 높이로 둥둥둥 떠서 그 여자 뒤를 같이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귀신도 많이 봤지만 참 저런 거 진짜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내 친구가 이렇게 오더니 제 앞에 딱 서버린 거예요. 바보가 지나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 여자를 쳐다보니까, 근데
딱 서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여기 웬일이 하면서 이렇게 연극 짠 것처럼 네. 얘기를 해야 돼. 너무 어색하게 발연기를 하는 거예요. 야, 됐어.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 친구 이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잠깐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 28살 먹은 이 여자를 보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뒷면을 보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친구가, 야, 사람 보면서 얘기해야지. 그랬는데, 제가 그 뒤에 꽃상회를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꽃상회만 둥둥 떠서 이 여자를 쫓아오면은 그나마 좀 얼굴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꽃상회 위에 한 60대로 보이는 여자가 굉장히 기괴한 얼굴, 화난 얼굴, 분노한 얼굴로 앉아있더라고요. 예. 앉아있고 손톱이 굉장히 길어요. 어떤 볼펜 한 개를 더 연결해 놓은 것처럼 손톱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여자 악령, 원래적인 악령은 아닌데 악귀가 돼버린 여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못 본 척하고 이제 고개를 돌리고 이 여자분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냥 저는 그럴 때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돌려서 네. 얘기하지 않고. 이 친구가 저하고 대학 동기고 저쪽 해가지고 그쪽 분이 이상한 일이 겪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왔습니다. 근데 정말 싫은데,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그쪽 분한테 안 좋은 일이 있죠 요새.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서 그냥 눈물을 서가지고, 그러니까 엉엉 우는 게 아니라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오. 진짜 눈에 수도꼭지처럼 확 쏟아지더니 제 손을 딱 잡더니 저한테 도사님이라고 그런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저 도사도 아니고 직장인이라고 그냥 도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럴까라 싶더라고요. 그러면 야, 요 앞에 저 조용한 데 가서 카페 가서 얘기를 하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카페 가실까요? 그러니까는 여자가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가 있나요? 그냥 가면서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가서 얘기 드릴게요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카페를 들어갔는데 꽃상여는 그 옆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여자도 얼굴이 완전 험악한 상태로 이 아가씨를 굉장히 뜯어 먹을 듯이 그런 모션을 취하고 있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얘기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연가를 보는 어떤 무당도 아니고, 연가는 보지만 무당도 아니고 뭔가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심리학자다. 저는 그 길로 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해봐라. 그리고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분, 연가 쪽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분이 서울에서는 저하고 어떻게 스님 연결이 돼가지고 당고개역 아시죠? 알죠. 예. 예, 당고개역이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무속인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예전에 그쪽에 미륵당이 있었고 산이 험해서 넘어올 때 산짐승수도 많고 해가지고 옛날 분들은 그 산을 넘어올 때 돌멩이를 치면서 넘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고개가 거기가 기도 세고, 그 다음에 지금도 무속인들이 당고개에 굉장히 많이 계셔요. 그쪽에. 예, 근데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 친한 분을 내가 어떻게 연결을 해주겠다, 뭐 돈을 뭐 구슬해라, 뭐 이렇게까지는 난 얘기 못 하겠고, 무당분이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일단 얘기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꿈에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꿈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어머니를 칼로 팍 찔러 죽인다는 거예요. 하루는 칼로 찔러 죽이고, 하루는 토막을 내서 죽이고, 하루는 뭐 목을 조르고 죽인다는 꿈에서, 자기는 안 그러고 싶은데 꿈에서 자기가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가 쪽이 아니고 심리 쪽인가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 말고 또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그릇이 지 혼자 뭐 집에 들어가면 깨져 있다는 둥, 아니면 장롱문을 닫아놨는데 열려 있다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부분에서 뭐 이 얘기를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알려진 얘기라서 한 가지 잠깐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세 자매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문상을 올 거 아닙니까? 알던 모르던 사람, 주변에 있는 오래된 사람들이 올 건데,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어머니 이렇게 상을 치르고 있는데, 막내딸이 어제 상을 치르고 있는데 굉장히 잘생기고 자기 꿈에서 나왔던 이상형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문상을 왔다가 밥을 먹고, 그리고 너무너무 그 사람이 매력적인데, 아버지 상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런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다. 근데 그 사람한테 전화번호도 물어볼 수도 없고 전번을 딸 수는 없죠. 그 아버지 상당했는데, 그러면서 그 남자는 가요. 사라지고 이제 3일장을 끝나고 아버지를 묻고 돌아왔는데, 그날 밤부터 막내딸이
언니를 죽이는 꿈을 꾸는 거예요. 칼로 큰 언니를 아, 죽이고 그거. 그 다음날 너무 이상해 하면서 언니를 죽이는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담을 받으려면 이게 심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왜 그런 꿈을 꾸느냐, 이게 뭐 무당을 불러야 되냐, 귀신에 씌운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지극히 심리적인 얘기거든요. 네. 이 여자가 상을 당해야지만 그 남자를 다시 벌 수 있다는 그 욕구 때문에 네. 꿈에서 그 가족들을 죽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발현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있을 때와 지금 혼자 살 때의 어떤 지금 생활 환경이 어떻게 달라져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주변에 이게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직장도 엉망이 돼버리고 그렇게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했어요. 이거는 연가 쪽이 아니고 자기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그다음에 그 옛날을 더 그리워하는 어떤 욕구 발현일 수도 있다. 정확한 거는 진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머니를 꿈에서 죽이고 있다는 것을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심리를 발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거 있을 수도 있다. 정확한 진단을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은 그냥 생뚱맞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 말고 다른 걸 진짜를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그러면 며칠 있다 연락을 드리겠다 해가지고, 알겠다. 그러면 시간을 내서 자기가 밥 한번 사겠다 그러길래, 알겠다. 그러면은 주말에 한번 보자 하고 네. 나서 주말이 됐어요. 근데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래서 너 그 여자하고 어떤 관계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친구의 친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 만난 친언니인데 저희가 성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다른 거죠. 아버지가 다른 거죠, 아버지가. 네. 이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 왜 그렇게 그 여자를 도와주고 싶냐 그랬더니 그거는 개인적인 얘기라 다음에 얘기를 해줄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집은 알아? 그러니까는 집은 물어보면 된대요. 어디 있다는 거 해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갔더니 그 여자가 머리가 산발이 돼가지고 주택인데 주택 2층에서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쳐다봤어요. 쳐다봤더니 그 상여는 보이지 않는데 60대 넘은 그 여자가 등에 딱 올라타가지고 허리를 발로 막 감싸고 등에 올라타가지고 그 여자 목을 긁고 있더라고요. 손톱 볼펜 하나 붙여놓으면은 그 정도의 손톱으로 막 긁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이거는 좀 힘들겠다. 이거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해가지고 제 아는 그 무속인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연락을 드렸는데 그분이 기도하러 태백에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태백. 예. 그쪽에 산에 이제 기도하러, 무속인들은 그때 되면 가거든요. 그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면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분이 들어오라고 그러면 커피 한 잔 주겠다고, 머리는 산발돼 있고 진짜 한 일주일 동안 사람이 안 씻은 것처럼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집에 온 집안에 불을 다 꺼놓고 거실에서 커피를 타주더라고요. 근데 커피가 정말 맛이 없었어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잡다한 걸 커피는 커피인데 잡다한 걸 다 집어넣어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반 송장이구나 속으로 그랬어요. 지금 반은 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냥 속 시원히 얘기를 해봐라. 집안에 지금 뭔 사연이 있지 않냐. 네. 제 도움이 필요 없으면 나 가겠다. 그리고 내가 무속인을 소개를 해줄 테니까 그분하고 상의를 해봐라. 그랬더니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제 이름을 딱 부르더니 누구씨. 예. 그러면 이거 꼭 비밀로 지켜줄 수 있으세요? 그런 거예요. 제가 어디다가 방송국에 제보할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없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얘기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봐라. 자기 어머니가 죄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어떤 죄가 많냐, 우리 아버지도 죄 많다. 그러면서 원래 그 상담은 자기 얘기를 이렇게 다 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아픔 비슷한 거를 내 거를 또 꺼집어 내주고 얘기를 공감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아버지 얘기도 해줬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펑펑 울더라고요. 또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굉장히 사연이 많아요. 이렇게 재혼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사연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재산 싸움이 났었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기는 이제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자기가 한두 살 그쯤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집안에 재산 싸움이 굉장히 나가지고 어쩌다가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여가 나가는 날
자기 아버지가 상여가 나가는데 화가 나가지고 낫을 들고 가가지고 상여를 다 쳐버렸대요. 상여를. 예. 그리고 상여꾼들이 다 도망을 가고 이제 동네 사람이 말리는데 동네 사람들의 칼부림 낫으로 이렇게 다쳐고 이제 미웠던 거죠. 어떤 그 재산 다툼 때문에 굉장히 형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상여가 뒤집어졌대요. 그 상을 치를 때 상여가 뒤집어진다는 굉장히 저주스러운 행동이거든요. 예. 그 산소를 가서 팔을 파묘라고 그러죠. 조선시대 때도 역적들은 파묘를 해가지고 목을 또 쳐버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건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가문의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 상해를 꼭 뒤집어버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렇게 저주스러운 행동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그 며칠 뒤에 급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죠. 급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그날 이후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자기가 몇 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굉장히 어머니가 정말 그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미친 듯이 동네를 뛰어다니고 정말 안 좋은 행동들을 했대요. 그래서 예. 속으로 그랬죠. 죗값을 받은 거다. 어찌됐건 간에 망자에 나가는 길을 막는다는 것은 저승사자한테도 동티날 일이고 정말 저번에 말했던 그 동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주받을 네. 수 있고 정말 잘못된 일인데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근데 왜 어머니가 그런 건데 자식한테 이걸 왔을까라 생각을 했는데 바보같이 제가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나도 아버지가 잘못을 해서 거상이 나를 괴롭히는데 저 여자도 지금 어머니가 죽었지만 이 자손 후손들까지 못 살게 하는구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서 어머니의 그 괴롭히던 그 귀신이 그쪽한테 온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날 당신을 봤을 때 뒤에 꽃상여가 오더라. 근데 꽃상여가 왔는데 그게 60대 넘은 분이 손톱이 굉장히 길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지금도 당신 뒤에서 이렇게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그 여자분이 벌벌벌 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풀 수 있는 어떤 테마스도 아니고 어떤 이분을 천도하기 위해서는 결자해지라고 처음에 묶었던 분이 풀어야 되는데 돌아가시지 않았냐. 그러면 딸한테 왔으면 위로해주고 지금 기도 가셨다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얘기를 할 테니까 오시면 저기 해라. 그리고 이 집에 있지 마라. 네. 지금 현재 이 집에는 그 영가뿐 아니라 저승사자까지 와 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 저승사자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날 상여를 갈 때 저승사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그 사람들 가는 길을 다 막고 그렇게 저주스러운 행동을 했으니까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분이 저희 집으로 와요. 내 친구하고 같이. 예. 그 다음에 그 여자 대단한 여동생하고 내 친구하고 여자분하고 그 무속인 그분이 3일 뒤에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이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우리 집에 데려왔는데 그날부터 우리 집에 개가 그 여자를 보면서 짖기 시작을 합니다. 어허. 진짜 미친 듯이 짖고 정말 보기만 하면은 진짜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얘가 좀 보는구나. 지금 동물이 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부터 살려야 되겠다. 물론 저도 동물을 좋아하지만 사람부터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강아지를 보냈어요. 네. 잠깐만 며칠 동안. 뭐 그때 당시 뭐 애견 카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는 집에 이렇게 며칠 보냈는데 그날부터 저희 집에서 그 여자가 기괴한 짓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그냥 왜요? 28살 먹은 여자가 한 새벽 2시쯤 됐나? 이제 그러니까 여동생도 자고 내 친구도 거실에서 자고 안방을 내줬어요. 안방을 내주고 이래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 거실에서 맥주 한잔 먹고 친구랑 이렇게 누워있는데 귀에다가 뭔가 입김 부는 거 있잖아요. 입김. 귀신이 아니고 입김. 내 귀에다 대놓고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그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눈을 살며시 떴어요. 내가 또 우리 그 악령이 왔나 싶어서 눈을 딱 떴더니 저 귀에서 대놓고 자기 손톱을 탁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피가 날 때까지. 예. 제 귀에다 대놓고 하다가 이렇게 씹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지금 빙의된 상태의 환자들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보니까 네. 제가 그게 뭘 하지도 않고 사람들 깨워가지고 언니 데려가 안방에서 재우라고
그러기도 하고 네 발로 뛰어다닐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상여를 나갈 때 그 앞에서 상여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방울을 흔들면서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거를 하면 뒤에서 상해꾼들이 그걸 후창을 하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좀 재밌는 문화인데 상해 문화인데 그거를 해요 혼자 밤새도록. 와. 식탁 위에 올라가서 상해꾼처럼 손을 막 흔들더니 뭐 북망산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면 지 혼자 어야 이렇게 후창을 하고 미치는 거죠. 그래서 아래층에서도 날리고 위층에서도 날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 3일째 다 돼 가는데 이틀이 지나고 나서 이 친구 몸에서 물론 씻기는 씻죠. 언니가 동생이 씻겨주는데 옥가상할 때 느꼈던 그 시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 시추 냄새가. 썩은 냄새. 야, 이거 이대로 놔두면 완전히 잠식이 되겠다. 근데 제가 우리 집으로 들어온 뒤로는 그 60대 여자가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 집에 이제 부적도 붙여져 있죠. 저희 집은 이제 최대한 제가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해놓으니까 이 여자는 못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정신적으로 어떻게 조종을 하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이 여자가 네. 점점 좀 미쳐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 꿈속에 뭐 이렇게 이걸 좀 19금인데 조금 완화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그 무속인들도 알고 가위 눌려 분들도 이런 부분을 느껴봤을지도 모르겠지만 귀신과 잠자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귀접.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귀접이요. 근데 제 꿈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영화에서 본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제 나이 때 우레메 아시죠? 우레메 심형래가 나왔던 우레메. 우레메. 와, 예. 예, 우레메 옆에 그 심형래 옆에 있던 여자가 있어요. 저 어린 나이에 그 우레메를 봤는데 우레메보다는 그 여자에 저는 매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매일 꿈에 어렸을 때 그 여자가 지금은 뭐 굉장히 60대가 넘으실 건데 그 여자분이 꿈에 나오고 한동안 굉장히 내가 미쳤나 이럴 정도로 네. 그랬었는데 그 여자가 수십 년 지난 그날 그 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하고 꿈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네. 굉장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어떤 그 에로틱보다는 너무너무 뭐라고 그래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엄마의 품처럼 아니면 처음 느껴보는 여자의 몸처럼 굉장히 느낌이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건 아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사랑하고 이 여자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에서 밀쳐냈어요. 꿈에서 딱 밀쳐내고 굉장히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주변에 있는 거를 얼굴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눈을 딱 떴는데 이 여자가 실오라기도 하나도 걸치지 않고 제 몸하고 딱 붙어가지고 저한테 애정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키스를 하거나 뽀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시치 냄새는 계속 나오고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손발을 묶고 진짜 이거 경찰이 봤다면 저 잡혀갈 일이죠. 동생을 불러가지고 옷을 입히고 해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안방에다가 묶어놨어요. 자기 몸을 자해할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네. 그 분이 태백에서 오신 뒤로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집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이래서 지금 저기 하고 있다고 그 집에서 일단 나와 있다고 잘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나올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 상태로 나가면 저희들 잡혀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어요. 오시면서 하는 말이 봉달아 네가 사람 하나 구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아니었으면 금방 갔겠다. 야 밖에 저승사자 많더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아휴 그래요. 그러면서 너가 여러 사람 구한다. 네 아버지 지금까지 쌓았던 악업이 네가 다 조금씩 씻겨 나가서 그래도 좋다. 그러면서 들어오시더니 들고 있던 방울 있죠. 방울로 네. 그 여자 얼굴 면상에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막 집어 던지더니 하는 말이 네가 잘못해놓고 네 조카를 네가 네 할아버지 재산 다 빼돌렸으니까 이 집에서 그랬던 거야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데 네. 그 여자가 자기 가슴을 옷을 다 찢어버리더라고요. 빙이 된 그분이 그래 난리 쳐가지고 일단 잠잠하게 해서 신당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가, 건장한 남자 두 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좀 좋게 걸어나가죠. 얻고 나가 묶어서 나가면 신고하면 난리 나니까. 그래서 네. 거기서 일단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조치를 취하니까 한 20분 하니까 이 여자가 잠잠하더라고요. 그래서 엎혀서 나갔어요. 엎혀서 나가고, 그 후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틀 뒤에 와가지고, 너 와서 좀 봐라. 그러는 거예요. 아, 저 바쁜데. 그러니까 한번 들려. 퇴근하고 들려. 그랬더니 갔더니, 그분이, 그 여자, 그 귀신은 일단은 물러나긴 했대요. 네. 물러나긴 했는데, 이 여자도 여자지만, 어머니 귀신하고 아버지 귀신하고 좀 둘이 딸한테 붙어가지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인지도 모르고. 네. 그렇게 괴롭히니까 이것도 떼내야 되는데, 자기가 여기서는 이 여자한테 붙은 가족 귀신을 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너무 얘네들 원한에 사무쳐 있으니까 하려면 큰 곳을 해야 되니까 이 가족분들한테 알려가지고 언제 어디로 오라고 그래라. 대신에, 분명한 거는 무속인이 공짜로 해줄 수는 없거든요. 네. 공짜로 해줄 수는 없고 자기 식설들도 있고 그거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행사비가 들어가니까 준비하라고 그래라 했는데 준비를 해가지고 한 일주일 뒤에 보자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네. 그 여자분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괜찮게 해서 보냈는데 그래서 일주일 뒤에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 무속인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이래서 연락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여동생은 연락이 되냐? 그래서 물어봐서 내 친구한테 연락을 했죠. 야, 걔 이래서 연락이 안 된다는데 걔 그 여동생한테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야, 퇴사했어. 얼마 전에. 그러는 거예요. 네. 무슨 소리야? 왜? 그랬더니 죽었대. 그러는 거예요. 왜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나한테 어떻게 하냐? 네가 그렇게 신경 써줬는데 해가지고 그 28살 그분이 집에 돌아가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안 좋은 선택을 하셨대요. 안 좋은 선택을. 가위로, 그러니까 손끝을 다 뜯더니 가위로 이렇게 목에다가 자해를 하셨대. 하셔가지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저기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기 분들한테. 제가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딱 하려고 하니까 됐어 봉다리야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저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네. 그거 구할 수 없다고. 네가 나중에 그 천도는 해주라고 얘기나 해줘라. 그 친구. 안 그러면 그 혼백 또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하라고 그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어떤 그 연가들을 보면서 죽음을 막지는 못했어요. 그 친구를. 네. 그 28살 먹은 그 친구를 처음으로 막지는 못했고, 근데 제가 그 후로 그 여동생을 한 번 보게 됐어요. 네. 한 번 보게 됐는데 저한테 오더니 뜬금없이 그냥 오빠 그러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랬는데 저 누구예요? 예. 그랬더니 언니 그렇게 도와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저는 저걸 어떻게 알았냐고. 멀리서 보는데 보이더라고요. 어떻게요? 그때가 강남 한복판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보였나 봐요. 근데 느낌이 네. 쎄한 게 뭐냐면 그 친구가 예전에 봤던 그 좋은 인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좋은 인상이 아니길래 이거 좀 그런데 하고 예 그럼 들어가세요 하고 돌아섰는데 향 냄새가 제 코끝을 딱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상여가 그 여자를 뒤따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이 먹은 여자 그 손톱 긴 그 귀신은 저를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손톱으로 자기 목을 살살살살 긁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을 보면서 그 상해에 타서 그 여자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가지고 그 무속인 분한테 한참 뒤에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디 지나다가 그 여동생을 봤는데 그렇더라 얘기를 했더니 내비둬라 그러더라고요. 예. 왜 구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안 구해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막내딸까지 사라져야 저 집에는 끝날 거다. 네가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우리 할아버지도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를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섰어요. 저도 거기에 저기를 끊었어요. 어쩔 수 없이.
와. 연락을 끊고, 그 다음에 제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도와달라고 해도 나 찾지 마라. 얘기를 했더니 왜 그러냐 했어요. 이래서 그 연가를 지금 다룰 수가 없단다. 나중에 얘기 들었지만 그 할아버지 신이 그 능력이 딸린다기보다는 그 연가가 재수가 없었대요. 네. 그러니까 그 귀신이 굉장히 재수없고 사악하고 그래서 손대기가 싫었다고 그 무속인 분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네네.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그 강남 한복판 멀리서 이렇게 가는데 임파서로 사라지는데 뒤에 상해가 둥둥 떠서 그 여자를 쫓아가는데 참 너무 무섭다, 마음이 이거. 안 좋더라고요. 차라리 세상의 어떤 귀신이나 이런 것들을 안 보고 살면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 무속인 분들이 어떤 사람의 운명이나 죽음이 보이는데 어쩔 수 없게 해줄 수 없을 때 그 안타까움? 나는 그 사람이 정말 이제 안 좋게 될 거는 뻔히 아는데 이걸 알려줄 수는 없고 당신 뒤에 그 여자가 따라가면서 이해해줄 수는 없고 그리고 그 여자도 조금 있으면 빙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하고 그 여동생하고 인연은 그렇게 해서 끝났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본 연가 중에서 정말 안타깝고 사람을 구할 수 있는데 왜 못 구했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때였어요. 근데 뭐 제가 어떤 능력이 테마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니까 솔직히 말해 제 코도 석자인데 그건 안 되다 보니까 그쵸. 예. 예 그랬던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모른 척할 수 없어지는 거고 모른 척할 수 예.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점점 살아가면서 많아지는 거거든요. 예. 남들보다 그냥 무시했었으면 예, 예. 엮이지 않았을 텐데 이걸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 엮이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에피소드들이 나올 텐데 이게 정말 안타까울 거예요. 이게 보면서도 못 도와주니까 그 마음이. 오늘 다 얘기를 못했던 부분이 집안에서 어떤 네. 그 금전적인 부분이나 돈에 대해서 어떤 재산에 대해서 싸우다 보면 또 제가 항상 말했듯이 거기에 또 원한이 들어가요. 또 네네.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결국은 죽은 망자에 가는 길까지 그렇게 막아서가지고 저승사자들한테 아니면 죽었던 그 망자한테 저주를 받게 되고 네.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좀 특히나 가족들한테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정말 가까이 있다 보니까 더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럼요. 저도 네. 부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부싸움 할 때도 있고 하는데 뭐 그게 진심이 아니길 바라는 거죠. 서로 하는 말들인데 독한 말은 제발 뱉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미움이 그때 또 시작이 되고 그 미움이 저주까지 가는 데는 정말 얼마 안 걸려요. 금방 갑니다. 예, 아이고. 그런 사연입니다. 진짜로 상여가 떠다니고 그 상여를 타고 다니는 그 여자, 손톱 긴 여자. 예. 와, 소름 돋아요. 그 상상만 해봐도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 자체가. 아까는 말씀 못 드렸지만 그 연가의 모습이 옷이 뭐겠어요? 염을 했잖아요. 염을. 그 염을 자기 손톱으로 다 뜯어가지고 풀어 헤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의 몸에는 염을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다 와. 보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좀 기괴하죠. 거기 앉아가지고 그 꽃상에 맨 앞에 타가지고 둥둥 떠서 온다는 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전 지금도 가끔 한 번씩 그 꿈을 꿔요. 근데 무섭진 않아요. 어차피 저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네. 좀 싫다 이 정도뿐이지 무섭진 않는데 가끔 한 번씩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이제 꽃상에를 타고 가실 때도 옥가상이 또 이렇게 잠깐씩 보일 때도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잘 살고 있나 죽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얘기를 꺼낼 때 저번에 같이 이 얘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못해가지고 잘려서 오늘 드디어 이거를 하게 됐네요. 이거 너무 잘해주셨고 진짜 예. 나는 귀신 모습 중에서 제일 기괴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예. 너무 염을 했다는 그거에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요. 귀신이 염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럼 그것도 예. 기괴하네요, 진짜. 예. 자, 오늘 봉다리님께서 또 이렇게 늦은 밤 또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예. 아직까지는 뭐, 그, 나쁜 악귀, 그리고 또 어머님 이야기는 예. 아직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49제가 지난 다음에
그때에서는 해도 예, 된다고 그때도 이제 스님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일단은 예, 지금까지는 이제 봉다리님이 계속 겪어왔던 거 위주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앞으로도 항상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 인생은 왜 저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얘기해요. 저는 밝은 사람입니다. 항상 선한 예. 에너지를,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과거가 어찌됐건 간에 현재 제가 뭐 귀신을 보고 시달리지언정 저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싶은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시청자분들도 좋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지금 똑같이 봉다리님처럼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분들에게 많은 힘이 될 것 네.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사람은 신성한 존재입니다. 신성한 존재다 보니까 내 마음이 강하면 절대 악기들이 당신들을 공격을 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는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을 강하게 먹으세요. 항상. 좋은 생각, 좋은 마음 가지시면 악기들은 함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긍정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와, 오늘 이야기도 진짜 영화네요. 한편의 영화네요. 진짜로. 이런 일들을 겪어 오셨는데, 그거를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말 많은 걸 겪었다는 이야기겠죠. 세상에는 우리들이 모르는, 우리가 듣지 못했던 귀신들의 모습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상여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기괴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 소름 돋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귀신을 보셔서 아니면 희한한 일들을 많이 겪으셔서 이야기를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 말고 또 이야기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오늘은 계곡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녹음해 놓으신 거 아니죠? 여보세요. 이거 항상 제가 되게 똑같아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녹음을 해놓을까 말까. 이거 너무 그 AI 같아요. 예. 아, 그러니까요. 아, 이러면 아이, 안 되는데 예. 바꿔야 되겠어. 이번에는 이제 다음번에는 한번 이제 시청자분들이 예상할 수 없도록 여보세요 음, 뭐 이런 걸로 해주세요. 여보세요 이런 또 것도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여보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보시오 여볼래요 이런 거. 음. 네. 자동 인사말이를. 자 그러면 자 아스라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계곡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직은 겨울이라서 또 여름이 다가오면 또 계곡에도 물놀이 많이 가실 텐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거는 정말 할머니가 해주는 옛날 이야기예요. 오호. 예. 완전 진짜 딱 전설의 고향 듣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이 얘기를 이제 인터뷰하면서 듣게 된 건데, 완전 전설의 고향이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전설의 고향으로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거는 이제 지역 그 홍보 영상차 다큐를 만들려고 한데 지역에 내려갔다가 겪은 일인데요. 예. 이제 지역 홍보 영상을 찍게 되면은 되게 오래 찍어요.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물러야 돼요. 못해도 한 2, 3주는 머물러야 돼가지고 그쵸 이제 마을회관이나 그런 데서 이제 지자체에서 협력을 해주니까 거의 공짜로 묵을 수 있게 되는데 이제 한 마을 가가지고 이제 마을회관에서 묵게 됐어요. 촬영을 하면서 네. 이제 시골 동네였거든요. 완전 시골 동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사람이 고프셨나 봐요. 촬영하고 오면은 막 식사를 대접해 주세요. 네. 막 밥 다 차려져 있고 와가지고 빨리 와서 먹으라 그러고 막 다음날 좀 늦게 촬영을 들어가도 되면은 막 술자리도 막 차려주고 막 그러셔가지고 되게 어르신들이랑 친하게 지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촬영이 얼추 막바지까지 와가지고 저희도 좀 여유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랑 이제 얘기를 할 기회가 점점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한 감독님 한 분이 그 어르신들한테 뭐 옛날 얘기 좀 재밌는 거 좀 있으면 해두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죠. 막 할아버지가 이제 마을에 뭐 옛날 이야기부터 막 자기 겪었던 이야기 딱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이제 계곡에 관련된 일화가 하나가 있다라고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어르신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딱 굳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아우 야 그 얘긴 그래도 좀 그렇지 않냐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길래? 예. 그 느낌이 좀 세갖고 저희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 나오면 솔직히 더 궁금해지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뭐 저희 어디 가서 떠벌리고 그럴 것도 아니고 뭐 떠벌려도 믿고 안 믿고 그런 거는 다 사람들 개인 차인데 그냥 좀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좀 졸랐죠 어르신들한테. 네네. 이제 어르신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 연세가 90세가 조금 넘으셨어요. 굉장히 예. 정정하셨는데 연세가 되게 많으셨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로 치면은 거의 그때 연도로 계산하면 30년대? 그때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어렸을 때는 여기 이 시골임에도 애들이 되게 많았었대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애들끼리 이제 막 산에 가서 계곡에서 놀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되게 자주 놀았는데 자기들이 되게 자주 가는 계곡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렇게 물살이 세지도 않고 수심도 어느 정도 깊고 해가지고 뭐 가재를 잡든 아니면 도랑을 치든 막 이것저것 할 수도 있고 물놀이도 할 수 있고 막 그러는 계곡이 하나가 있어서 항상 동네 애들끼리 단체로 모여갖고 그 계곡을 가가지고 항상 놀고 그랬었대요. 예. 여름이 막 되면. 근데 어느 날 또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여름에 가가지고 막 놀고 있는데 한 명이 물에 빠진 거래요. 자기 친구 중 한 명이.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이제 자기가 좀 수영 좀 할 줄 안다고 구하러 들어갔다가 그 친구 두 명이 이제 세상을 달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이고 애들이 그때 당시 많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귀한 인력이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시골로 따지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이제 결국 하류 쪽으로 가가지고 시신을 이제 수습을 했고 이제 장례가 들어갔는데 예. 이제 애들 그때 당시 이제 그 할머님이 완전 어렸을 때니까 이제 뭐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얼추 어른들이 애들 표정이 너무 이상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할아버지들 몇 분이 하시는 말이 나도 그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같이 겪었던 사람 중 한 명인데 내 얘기를 덧붙이자면은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물에 빠져서 이제 안 좋게 가게 되면은 정말 막 표정이 일그러져 있대요. 예. 아무래도 이제 고통 속에서 이제 가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숨도 못 쉬고 물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애들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였었대요. 그런 얘기를 막 어른들이 막 하시더래요. 어쨌든 시신수습을 하신 분들은 보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의 이상함을 느끼고 이제 애들한테 계곡을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 동네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나 그런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 어릴 때니까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이제 막 딴 거 막 하고 그러면서 2,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대요. 그러니까 그 2, 3년 동안 계곡은 정말 한 번도 가지 않고 뭐 딴 데서 놀고 그랬었는데 이제 2, 3년이 흐르니까 이제 좀 소문도 좀 잠잠해지고 어른들도 약간 좀 해이해진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계곡에 관련된 얘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한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우리 그 옛날에 우리 놀던 계곡 있지 않냐? 거기 가가지고 우리 가재 좀 잡고 막 그러고 놀자 막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뭐 할머니나 다른 분들 생각에 뭐 어른들도 가지 말란 얘기 안 나오니까 뭐 가서 놀아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그 계곡을 다시 가서 놀기 시작을 했대요. 한 달 정도 그렇게 계속 노는데 뭐 딱히 뭐 무서운 일도 안 생기고 사고도 없고 그래서 어르신들도 그 얘기를 듣고 아 이제 괜찮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냥 가서 편하게 놀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애들이랑 이제 또 가서 정말 재밌게 놀았대요. 항상 놀던 곳이고 어렸을 때 놀던 곳이니까. 근데 그렇게 놀다가 또 한 명이 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대요. 여기 물에 빠졌다고 애가. 막 물에 빠진 사람이 이제 보면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러고 있는데 근처를 지나가던 신만이 한 분이 예.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막 뛰어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딱 보니까 애가 물에 빠졌으니까 그 신만이 그분이 애를 이렇게 건져서 이제 물 밖으로 끄집어 나오신 거죠. 오호.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나 그런 분들 생각은 어른이 와서 도와줬다 이러고 있는데 그 신만이 분이 갑자기 눈이 풀리더니만 계곡으로 들어가더래요. 예. 그러더니만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시더래요. 애들 입장에서 어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뭔지도 상황도 모르고 그냥 괜히 무서워져가지고 예. 마을로 막 뛰어내려갔대요. 마을로 막 뛰어내려가가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고 해가지고 누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안 나와요 막 하면서 울면서 막 어른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른분들이 이제 깜짝 놀라갖고 미친 듯이 산속으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이제 막 찾는데 그 계곡에서 이제 하루 쪽에서 신만이 그분이 계곡 쪽 벽 그냥 돌 위에 이렇게 앉아갖고 멍하니 앉아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가지고 이제 막 뭐라 그런 거죠. 막 김씨 뭐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면서 부르는데 그때 당시 이제 할머니나 그런 할아버지 분들이 이렇게 보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계곡 쪽만 보면서 그냥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른들이 이제 애들 내려가라고 나 따라서 같이 마을로 내려가자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랑 친구들은 전부 다 마을로 내려오고 예. 몇 시간 후쯤에 이제 어르신이 그 신만이 분을 업고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걸 봤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또다시 이제 어른들이 계곡을 가지 말라라는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을 했대요. 어쨌든 네. 또 사건이 발생했고 기존에 있었던 사건도 있다 보니까. 근데 애들이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말씀해주시는 게 본인 나이가 11살이었고 다른 분들은 또 다 비슷한 나이대였으니까 되게 어렸을 때니까 궁금증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그런 나이인데 그런 얘기가 들리다 보니까 물에 빠졌던 애를 찾아갔대요. 그 신만이가 구해준 그 친구를 찾아갔대요. 찾아가가지고 막 이제 물어보려고 찾아간 거죠. 단체로 이제 친구들끼리 그 집 찾아가지고 놀자 막 이러면서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하는 거래요. 예. 오지 말라고. 어르신 그 친구의 부모님이 오지 말라고 애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당장은 놀지 못한다 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몇 날 며칠이고 문전박대를 계속 당하니까 이제 애들이니까 더 궁금해지면서 오기가 생기더래요. 그때 당시. 그래갖고 몇 날 며칠을 계속 찾아갔대요. 좀 만나게 해주세요 막 하면서 아직도 몸이 아프다 이런 얘기 계속 들고 있다가 2주 정도 후에 갑자기 그 집에 상여가 걸리더래요. 아, 예. 갔더니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세상을 달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장례를 또 치르면서 이제 또 뒤숭숭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애가 이렇게 그렇게 갔고 그리고 사건이 왠지 과거에 있었던 일과 조금 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예. 그래갖고 어르신들이 이제 그러니까 할머니 말로는 자기 부모님도 자기를 앉혀놓고 밤새도록 잔소리를 했대요. 그 계곡은 절대 다시는 찾아가지 말아라. 진짜 절대로 가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래요.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흔히 이제 그때 당시 이제 14살, 15이면 거의 성인으로 봤다 그러니까 그때쯤 됐을 때도 살아계시던 부모님이 절대로 그 계곡은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이 동네 계속 살 거면은 새로 오는 사람들부터 네가 낳는 자식까지도 그 계곡은 절대 찾아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라고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잔소리를 하셨었대요. 네. 그러던 차에 이 할머니가 20대 초반에 이제 결혼하고 애를 낳게 되셨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식들도 그 동네에서 똑같이 살기 시작을 하면서 어른들한테 들은 말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나 자기 자식들의 친구들한테도 그 계곡은 절대 가지 말아라. 그 계곡에는 무슨 사고가 많이 났으니까 가지 마라. 위험하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킨 거죠, 애들한테. 네네.
근데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나서 애가 이제 8살, 9살 정도 됐을 때부터 애가 이제 막 산 밖으로 이제 막 마을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놀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더 불안해지니까 그때 당시 이제 20, 30대인 사람들이 다 어린 시절에 그 친구들을 계곡에서 잃었던 분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끼리 모여서 일이 없거나 좀 쉬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름이 되면 우리가 그 계곡에서 좀 보초를 좀 쓰자. 아, 못 들어가게, 사람들. 애들이 괜히 갔다가 사고가 나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들한테도 슬픔이 아니냐. 우리가 예. 보초를 좀 쓰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여름 시즌만 되면은 마을에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가가지고 보초를 쓰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보초를 딱 쓰기 시작을 한 첫날에 보초를 쓰시는 분이 돌아가셨대요. 어? 익사를 하신 거래요. 분명히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내려오기로 했던 사람이 안 내려와가지고 올라갔대요. 다른 분들이. 올라갔는데 안 보이더래요. 그래갖고 뭐 어디 갔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을 쪽에서 있던 한 분이 미친 듯이 헐레벌떡 올라오더니 그때 뭐 전화고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예. 헐레벌떡 막 올라오더니만 하루 쪽에서 그 친구 시신이 발견됐다고 빨리 내려오라고 하면서 막 내려갔더니만 그때 그 시신의 얼굴을 보고 딱 어른들이 했던 말이 딱 생각나더래요. 그분 얼굴이 정말 너무 편안해 보이더래요. 예. 분명 막 입에서 물 계속 막 줄줄줄 흐르고 있는 완전히 익사체인데 표정이나 그런 게 너무 편안해 보이더래요. 자꾸 보초로 이제 혼자 쓰면 안 되겠다. 2명 이상씩 꼭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2명 이상이 이제 보초를 쓰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1, 2년 정도를 애들 출입을 막으면서 보초를 계속 썼대요. 그러던 차에 이제 그 마을에서 좀 떨어진 산 꼭대기에 절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마을에 딱 내려오셨대요. 어느 날 갑자기. 원래 내려오시지 않는 분인데 내려오셔갖고 마을을 싹 둘러보시면서 시주 좀 받고 하시다가 그때 당시 마을 이장님이셨던 분한테 여기서 왜 이렇게 비린내가 나냐고, 예. 마을 전체가 비린내로 가득 쌓였다고, 혹시 뭐 물에 관련돼 가지고 안 좋은 일 있냐 라고 하면서 이장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장님은 다 겪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얘기를 했대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최근에도 우리가 보초를 쓰기 시작했는데 보초 쓰던 친구가 이렇게 안 좋게 갔다. 무슨 일인지 좀 알려줄 수 있겠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스님분이 아이고 그러게 처리 좀 잘해주지 막 이러시더래요. 갑자기. 예. 그러니까 뭔 상황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 스님분의 말을 듣고 있던 그때 당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게 흠찍 놀라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스님분들이 그분들을 보면서 그때 그렇게 잘 해줬으면 이런 일 없었다고 왜 그러셨어요 하면서 약간 타이르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 어르신들을.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완전 옛날이잖아요. 거의 20년대, 10년대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르신들 얘기니까. 오, 너무 먼데? 예. 네, 저희한테 정말 옛날 얘기인데 그분들이 마을에 있는데 어느 날 외지인이 마을로 찾아온 거래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잖아요. 아, 근데 복장이 일본인 복장이더래요. 일본인 복장이다 보니까 그 마을 암만 시골이고 외진 곳에 있더라도 세상에 관련된 정보를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지인인데 거기다 일본인 복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배척을 한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 얘기가 한국말을 굉장히 유창히 잘하면서 자기가 한국 사람인데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복장을 하고 도망쳐 온 거다. 예.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딱 보기에도 확실히 한국 사람 같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인 게 완전 한국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일본 복장을 입고 있다 보니까 마을 외곽에 떨어진 곳에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마을 외곽에서 그분이 집을 짓고 이제 살아가시는데 그 시절에 이제 이웃들의 도움이 없으면 살기 힘든 곳이 시골이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날 막 겨울 시즌만 되면은 이제 좀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막 동네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막 얻어먹고 막 그러면서 힘들게 사셨었대요. 예.
근데 원래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좀 마음을 열고 좀 친하게 지내주고 마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그거를 못 하신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자분이 너무 힘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셨나 봐요.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들으면서 판단하기 위해 우울증이 오셨는지 산속으로 올라가가지고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돼요. 예, 근데 그 장소가 계곡 근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거를 보고 아유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제 어떻게든 참여를 해보려고 그분 묘도 써드리고 막 하면서 이제 제사도 지내주고 막 그랬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완전히 외지인이고 본인들이랑 완전히 연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한두 해 지내주다가 어느 해부터는 이제 제사를 지내주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그 해가, 제사를 지내지 않았던 그 첫 해가 애 둘이 빠져 죽은 그 해래요. 사람을 잡아먹기 시작했구나. 그 계곡에서.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그 일을 겪었던 어르신들은 알고 있으니까 일부러 함구를 시켜버린 거예요. 예, 그러던 차 이제 스님분이 내려오셔갖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서 이제 스님분이 제사상 잘 차려가지고 나한테 좀 싸달라고, 내가 올라가서 달래주고 올 테니까 예, 제사상 좀 쭉 차려달라고 해가지고 마을 분들이 단체로 이제 그 제사상을 막 차려갖고 정말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려서 스님분들한테 다 쥐어드렸대요. 근데 마을 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그때 당시 20, 30대였던 그 할머니 그분들은 본인 친구에 관련된 일이고 자기 자식들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좀 요리에 힘을 쓰셔갖고 정말 많은 양의 제사 음식을 하게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분 혼자서 들고 올라가기 힘들 정도의 음식량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남자였던 한 친구가 스님분이랑 같이 그 제사 음식을 들고 그 계곡 쪽으로 가게 됐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기다렸대요. 그냥 스님분이 내려오시길. 네. 스님분이 내려오시를 막 기다리는데 한 3시간, 4시간 정도 지나니까 스님이랑 그 같이 올라갔던 그 친구가 물에 홀딱 젖어서 막 미친 듯이 도망쳐서 산에서 내려오더래요. 그러니까 마을 분들이 이제 단체로 가가지고 막 얘기한 거죠. 무슨 일이시냐고, 스님 괜찮으시냐고. 이러니까 스님분이 하시는 말이, 저기는 절대 다시 올라가지 말라고. 어, 어떻게 영가가 뱀을 그렇게 키우냐고. 오? 그러면서 절대로 올라가지 말라고. 10만이부터 시작해서 애들 전부 다 저 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다 막아버리라고. 그러면서 이제 도망치는 마을을 나가셨대요. 와, 예.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같이 갔던 그 남자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하는데, 제사를 지내고 이제 스님분이 제사상을 쫙 올려놓고 이제 불경을 외우면서 앉아서 이제 목탁을 두들기고 계신데 주변에서 샤샤샤샤샥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주변을 훑어보니까 뱀들이 막 제사상 주변으로 모이더래요. 와,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스님분한테 말을 걸었대요. 스님 뱀이 너무 많이 왔다고, 위험하시다고. 그러니까 이제 스님분이 눈을 딱 뜨시고 주변을 둘러보더니만 갑자기 사색이 되셔갖고 막 도망을 치시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스님 따라갖고 미친 듯이 막 도망을 치는데 발을 딱 헛디디는 그 순간 물에 빠진 거래요. 2명이 전부 다. 예. 2명이 물에 빠졌는데 이제 스님분이 갑자기 자기 눈을 탁 가리면서 눈 뜨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니만 불경을 외우기 시작하시더래요. 계곡 내에서. 예, 예. 이제 그분은 이제 너무 무서우셔가지고 그냥 가만히 그냥 눈만 감고 살려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러던 차에 갑자기 스님이 악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니만 손을 딱 내리게 된 거예요. 자, 가장 먼저 보인 게 이제 팔목 쪽에 뱀이 이렇게 물고 있는 게 보였고, 그리고 나서 고개를 딱 들고 봤는데 계곡 바위에 웬 여자가 앉아갖고 자기를 되게 새끼 있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걸 봤는데 순간적으로 저 여자한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어나가지고 그 여자한테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스님이 갑자기 목탁 그 치는 거 같고 자기 머리를 팍 때리더래요. 예.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내려오신 거래요. 와, 겨우. 네. 그렇게 스님분이 돌아가시고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어르신들이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고,
여긴 진짜 저기 산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우리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산에 되게 많은 약초들이 있어서 신만이들이 정말 그 산을 많이 탔었대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끼리 이제 회의를 막 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이제 옆 마을에 어떤 한 분이 옆 마을에 되게 용한 무당이 있다고. 그 무당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정을 설명하고 해달라고 하자. 이러고 나서 이제 옆 마을 무당을 이제 자기 마을로 데리고 오게 됐대요. 이제 마을 사람들끼리 돈을 다 모아서 정말 크게 구판을 벌였대요. 그 산에다 대고. 네네. 그 산에다 대고 구판을 벌였는데 무당분이 구판을 한창 벌이던 도중에 갑자기 하혈을 하더니만 도망을 치셨대요. 그냥, 와. 네. 말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마을 분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망한 거죠.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갖고 몇 년 정도를 그 산을 출입도 못 시키고 그냥 놔뒀대요. 네. 그러던 차에 태풍이 굉장히 심하게 와가지고 그 산이 이제 휩쓸려 내려오는 해가 한 번 있었대요. 네. 이제 마을 쪽까지 이제 산사태로 이렇게 쫙 휩쓸려 내려왔으니까 마을 분들이 이제 그거를 수습을 하기 위해 갖고 이제 산사태에 이제 그거를 막 이제 사부에게 퍼내고 있는데 관원화가 나오더래요. 오, 예. 그 뭐지란 생각으로 그 관을 딱 열었더니만 웬 일본 복장 옷을 입은 여자가 거의 썩지 않은 상태로 그 관 안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어른들이 그걸 보고 나서 옛날에 그 어른들이 해줬던 그 말이 버뜩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갖고 그 관을 다시 덮어드리고 마을 한복판으로 갖고 와가지고 정말 정성스럽게 관을 새로 짜서 옮겨드리고 마을에서 가장 터가 좋다는 곳에다가 이렇게 모셨다는 거예요. 야, 실제로 거기에 이제 그 마을에 조그맣게 이제 위령패랑 해가지고 이게 서당 같은 건물이 하나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그 여자를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 궁금해가지고 이제 얘기해봤죠. 그 혹시 그 계곡은 아직 그대로 있냐고. 그러니까 그때 그 산사태가 오면서 그 동네 지역이 다 바뀌었대요. 그래갖고 그 계곡도 지금 사라져가지고 완전 딴 데로 물길이 샜다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모시고 나서부터 딱히 사고도 없고 그래갖고 지금은 우리들 많이 가가지고 어렸을 때 막 어린애들 막 가서 놀고 그랬었다고. 야, 진짜 이거는 뭐 전설의 고향보다 센데?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완전 전설의 고향 듣는 기분이었다니까요. 또 어르신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예. 이야, 이 계곡이 그냥 큰 지역으로만 어디 있는 계곡이에요? 강원도에 있는 거예요. 아, 예. 강원도 제발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근데 우리나라에 산 얘기 나오면 거의 강원도 아니면 충북이어서. 아, 그렇긴 하죠. 예, 네. 강원도나 뭐. 아, 참, 여기 계곡이 지금은 그런 사고가 좀 많이 없나요? 옛날에야 그러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저희가 갔을 당시가 이제 그때가 이제 4년 전인데 그때 얘기해 주시는 어른들 말로는 그렇게 모시고 나서부터는 사고는 없었대요. 아, 다행이다, 일단은. 네, 그리고 완전히 얘기했다시피 산사태로 이제 다 뒤틀리면서 계곡도 다른 길로 막 생겼고 예. 자기가 알던 그 모습이 아니래요 지금은. 많이 변했구나. 뭐, 사람 잡아먹는 계곡이네요, 진짜로. 네, 그쵸. 정말 사람 잡아먹는 계곡이었던 거죠. 근데 몰라요. 그때 할머니가 해주시는 말씀이 이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한국 사람이었을 거라고. 그렇죠. 그래갖고 살려고 마을로 도망쳐 왔는데 본인들은 나름대로 이제 그래서 한이 생긴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긴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한 때문에라도 악귀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예, 제가 봤을 때도 귀신들이 악귀 되는 거는 그냥 한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잠깐의 선택으로 그냥 악귀가 돼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얼마나 한스러웠겠어요. 본인은 살겠다고 일본 복장 입고 막 도망쳐가지고 시골까지 왔는데 거기서 배척당하면서 거의 아사 직전까지 갔다가 안 좋은 선택을 했던 것 같으니까 듣기로는 그게 얼마나 한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참 시대가 때였었던 것만큼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였죠. 그 시대가. 네, 그쵸. 예.
오늘 아스라님께서 사람 잡아먹는 계곡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거를 또 저희에게 다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야기 너무, 레전드였습니다. 역시나. 아닙니다. 아하, 이거 진짜, 이제 그만 레전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또 그런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곡이나 이런 물놀이는 항상 조심은 해야죠,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있어요. 물에서는 항상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디든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을 잡아먹는 계곡, 이런 곳도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물놀이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